저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영업부장으로 32년 일했습니다.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했어요. 아내는 은행에서 28년 근무했고요. 둘 다 국민연금 받고 퇴직연금도 있어요. 합치면 월 3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적은 돈 아니잖아요. 집도 있고 대출도 없고 애들 다 독립했어요. 퇴직할 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은 없겠다. 여유롭진 않아도 조금씩 모으면서 살 수 있겠다. 근데요. 퇴직하고 2년 지났는데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으는 게 아니라 까먹고 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매달 300만 원이 찍히니까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문제는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아내도 저도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퇴직하고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TV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TV 바꾸자. 10년 넘었잖아. 화면도 어두워지고 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리모컨도 버튼이 잘 안 눌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참았어요. 퇴직했다고 바로 이것저것 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2년 동안 아꼈으니까 이제 하나 정도는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요즘 65인치 괜찮은 거 20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주말에 가전 매장 가기로 했어요. 아내도 신이 났습니다. 가기 전에 통장을 확인했어요. 얼마나 모였나 보려고요. 없었습니다. 2년이에요. 매달 300만 원씩 들어왔어요. 제 국민연금, 아내의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합쳐서요. 24달이면 뭐라도 모여 있어야 하잖아요. 많이 바라지도 않았어요. 몇백만 원이라도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통장 잔고가 퇴직할 때랑 비슷했습니다. 아니, 비슷하면 다행이에요. 오히려 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핸드폰 글씨를 크게 해놓고 다시 봤어요. 맞았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상하다. 우리 뭐 큰 거 썼었나? 생각해봤습니다. 차 바꾼 것도 아니에요. 해외여행 간 것도 아니고요. 큰 병원비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들한테 목돈 보낸 적도 없었어요.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거든요. 32년 동안 아침마다 출근하다가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알람 없이 눈 떠지면 일어나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1년 먼저 퇴직한 상태였고요. 둘이 늦잠 자고 늦은 아침 같이 먹었습니다. 오후엔 산책도 하고 마트도 같이 갔어요. 이게 노후구나 싶었습니다. 연금 들어오면 외식도 하고 필요한 것도 샀어요. 근데 사치하진 않았습니다. 비싼 거 안 먹었어요. 옷도 거의 안 샀고 골프도 안 쳤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왜 돈이 없는 거예요? TV는 그날 안 샀습니다. 가전 매장 안 가고 집에 앉았어요. 거실 탁자 위에 통장을 펴놓고 1년치 내역을 훑었습니다. 들어오는 건 똑같았어요. 매달 25일 300만 원. 문제는 나가는 쪽이었습니다. 자동이체가 줄줄이 있었어요. 보험, 모임 회비, 이름 모를 구독료. 하나하나는 작았습니다. 3만 원, 5만 원, 7만 원. 대수롭지 않은 금액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10개가 넘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다 뭐야?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라. 이렇게 많았어? 우리 둘 다 몰랐습니다. 매달 이렇게 빠져나가는 줄. 통장에 찍히는데 왜 몰랐을까요? 들어오는 것만 봤던 거예요. 나가는 건 안 본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왜 모자라지? 아내도 안 자고 있었어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같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200만 원짜리 TV 하나 사려다가요. 우리 부부 현실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통장 내역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보험이었어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항목을 세어봤습니다. 보험이 10개였어요. 잠깐, 10개? 저도 놀랐습니다. 분명히 8개였거든요. 실비보험은 기본이잖아요. 저 하나, 아내 하나. 요즘 세상에 실비 없으면 불안하니까요. 종신보험도 젊을 때 들어놓은 거 각자 있었고요. 암보험도 하나씩 있었습니다. 아내는 연금보험도 있었어요. 거기에 아내가 친구한테 들어준 거 하나. 그렇게 해서 8개. 이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10개였어요. 2개가 더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늘어난 거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나 처음 보는 건데. 아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그거 은주한테 또 들었어. 은주요. 아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보험 일한 지 꽤 됐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하나 들어준 거 알고 있었어요. 그건 8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또 들었다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연락 왔거든. 좋은 거 나왔다고. 이건 진짜 좋은 거래. 보장도 넓고 나중에 도움 된다고. 친구가 그렇게 권하는데 안 들을 수가 없었어. 아내의 말로는 은주가 직접 집까지 왔대요. 서류 들고 와서 설명해주고 커피도 마시면서 수다 떨다가 사인했다더라고요. 옛날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그랬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하나 들어줬거든요. 막내 여동생이에요. 작년에 보험 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 이번에 보험 시작했거든. 첫 달이라 실적이 필요해. 하나만 들어줘. 목소리가 조심스럽더라고요. 부탁하는 게 미안한 것 같았어요. 그게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월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야 뭐 생각했어요. 동생이 힘들다는데 5만 원 아까워하면 되겠어요. 막상 해보니까요. 그 5만 원이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거 뭔 보험인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암보험. 아내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도 암보험인데 예전 암보험 서류를 꺼내서 비교해봤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하나하나 읽었어요. 보장 내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우리 부부 원래 암보험이 각자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들어준 거예요. 완전 중복이었습니다. 그제야 보험료를 다 계산해봤어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숫자를 적었습니다. 10개 합쳐서 월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이요. 300만 원 들어오는데 보험료만 60만 원이에요. 연금의 5분의 1이 보험료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2년이면 거의 1,500만 원 가까이 나간 거예요. TV 200만 원 아껴봤자 의미가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봤을까? 할 말이 없었어요. 둘 다 거절을 못한 거예요.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가족이 부탁하니까, 얼마 안 되는데 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서로한테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아내한테 안 말했고, 아내도 저한테 안 말했습니다. 굳이 말할 것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각자 이 정도쯤이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둘 다였던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지인 부탁으로 보험 들어주신 분. 월 5만 원이야. 부담 안 돼. 이 말 듣고 사인하신 분. 그거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저희처럼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험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통장을 더 내려봤습니다. 빠져나가는 게 또 있었어요. 보험만 문제였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통장을 더 보니까요. 카드 값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매달 카드로 빠져나가는 돈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뭘 이렇게 썼나 싶었어요. 카드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식당이 많았어요. 고깃집, 한정식, 중국집. 혼자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생각났어요. 다 제가 쏜 거였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후배들을 자주 만났어요.
회사 다닐 때 같이 일했던 후배들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밥 한 번 먹어요. 선배님, 오랜만에 뵙고 싶어요. 반가웠어요. 퇴직하면 사람들이 안 찾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연락이 오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나면 당연히 제가 냈어요. 후배들이잖아요. 제가 낼게요. 그러면 됐어. 내가 쏠게 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도 늘 그랬거든요. 선배가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퇴직했는데도 그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한 번 만나면 10만 원은 나갔습니다. 고기에 술 한잔 하면 15만 원도 넘었어요. 한 달에 3번이면 40만 원이에요. 1년이면 거의 500만 원입니다. 아내는 몰랐어요. 후배들 만나고 왔어. 그러면 그래, 좋았겠네 하고 끝이었거든요. 얼마 썼는지는 안 물었습니다. 저도 굳이 말 안 했고요. 근데 카드 내역에 다 찍혀 있었어요. 아내가 그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후배들 밥 사줬다고 하기엔 금액이 너무 컸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후배들만 만난 게 아니었어요. 동창들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거든요. 2달에 한 번씩 모였어요. 거기서도 가끔 제가 쐈습니다. 오늘 내가 쏠게, 다들 고생했어. 그 한마디가 좋았어요.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체면이었습니다. 퇴직해도 쪼들리는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쟤 퇴직하더니 달라졌네 소리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 쐈어요. 없는 척 못했습니다. 손주한테도 그랬어요. 손주가 올 때마다 용돈을 줬거든요. 할아버지가 사줄게 이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마트 가면 과자 사주고, 밖에 나가면 아이스크림 사주고, 용돈도 줬어요. 한 번 오면 5만 원, 10만 원씩.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 보면 지갑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둘 다 그랬습니다. 손주한테 쓰는 건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쌓이니까 돈이었습니다. 카드값을 정리해 보니까요. 외식비, 모임비, 손주 용돈, 이것만 합쳐도 한 달에 50만 원은 나갔어요. 어떤 달은 70만 원도 넘었습니다. 보험 60만 원에 이것까지 더하면요. 13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중에 130만 원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절반 가까이가 새고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줄여? 후배 만나서 나 돈 없어 그래야 해? 손주한테 할아버지 용돈 없어 그래야 하는 거야?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아내가 대답 안 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아내도 쓴 게 있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커피값 내고, 손주 올 때마다 뭐 사주고, 시장 가면 이것저것 사들고 오고, 우리 둘 다 그랬던 거예요. 쓰면서도 몰랐습니다. 티가 안 나니까요. 한 번에 10만 원, 5만 원. 그게 모이면 얼마인지 생각을 안 했어요. 통장엔 찍히는데 왜 몰랐을까요? 안 본 거예요. 보기 싫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싸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정리하는 거였어요. 통장 내역 보면서 뭐가 뭔지 적어보자고 했거든요. 거실 탁자에 종이 펴놓고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보험, 외식, 모임, 경조사, 기타 하나씩 적었어요. 근데 적다 보니까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후배들 만나느라 쓴 돈이 이게 뭐야? 한 달에 40만 원이 넘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마치 저만 문제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제가 받아쳤어요. 당신은? 은주한테 보험 또 들어준 건 뭔데? 좋은 거 나왔다고 해서 또 들었다며?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친구가 권해서 그런 거잖아. 당신은 후배들한테 밥 사주느라 그 돈 쓴 거 아니야?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친구인데 어떻게 거절해? 둘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땐 몰랐어요. 내 건 이유가 있고 상대방 건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손주한테 용돈 준 것도 있잖아. 한 번 오면 10만 원씩 줬으면서. 그 말에 제가 화가 났어요. 당신도 줬잖아. 할머니가 사줄게. 맨날 그랬으면서 나만 쓴 것처럼 왜 그래?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도 썼어. 근데 당신이 더 썼잖아. 후배들 밥값이 얼마야? 한 번에 15만 원씩. 저도 일어났어요. 그럼 당신 친구들 만나서 커피값 낸 건? 시장 가서 이것저것 사온 건? 그것도 다 합치면 만만치 않아. 막말이 오갔습니다. 누가 더 썼네. 누가 잘못했네. 서로 손가락질했어요. 나도 아껴 쓴다고 썼어. 근데 당신은 밖에서 뭘 쓰는지 나한테 말도 안 했잖아.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았거든요. 저도 말 안 했고 아내도 말 안 했어요. 각자 썼습니다. 서로 몰랐고요. 그날 밤 말을 안 했습니다.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있었어요. TV 소리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말이 없었어요. 밥상은 차려져 있었는데 같이 안 먹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먹고 치웠더라고요. 저는 혼자 먹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 안이 조용했어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어. 응, 그게 다였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앞에 앉더니 말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싸운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서로 탓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너무했어. 아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미안해. 당신만 탓할 게 아니었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한번 정리해보자.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보자고. 그래야 했습니다. 싸울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했어요. 우리 둘 다 잘못한 거니까요. 그날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이번엔 싸우지 않고 그냥 사실만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보면 볼수록 문제가 더 나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화해하고 나서 다시 통장을 봤습니다. 이번엔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고 그냥 사실만 보자고요. 종이를 꺼내서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보험, 카드값, 자동이체 하나씩 정리했어요. 보험은 이미 봤으니까 알았습니다. 월 60만 원. 카드값도 대충 파악했어요. 외식비, 손주 용돈 합쳐서 월 50만 원 정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이름만 봐서는 뭔지 모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뭐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핸드폰으로 검색해봤습니다. 구독 서비스였어요. 언제 가입했는지도 모르겠는 거. 한 달에 9,900원. 안 쓰는데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3개였어요. 합치면 월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쓰지도 않는 것에 36만 원을 버린 거예요. 안에 쪽도 있었습니다. 쇼핑몰 멤버십이요. 가입하면 할인된다고 해서 들었대요. 월 4,900원. 근데 거기서 산 적이 없었습니다. 1년 넘게 그냥 빠져나갔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핸드폰 부가 서비스, 통신사 구독, 앱 결제. 하나하나는 몇천 원이에요. 근데 다 합치니까 월 7만 원이 넘었습니다. 몰랐어요. 가입할 때는 뭐 이 정도쯤이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쌓여 있었습니다. 경조사비도 문제였어요. 1년치 내역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칠순, 이런 게 한 달에 한두 번은 있었어요.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 많을 때는 30만 원도 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이 사람 누구야?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은행 다닐 때 같이 일했던 분 아들. 솔직히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청첩장이 오니까 안 갈 수가 없었대요. 같이 일했는데 어떻게 안 가 그랬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후배, 부모님 칠순, 후배가 연락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축의금 20만 원 냈습니다. 이런 게 1년에 몇 번씩 있었어요. 다 합치니까 연간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로 치면 12만 원이에요. 모임비도 있었습니다. 저는 등산 모임이 있거든요. 한 달에 2번 갔어요. 회비가 월 3만 원이고 갈 때마다 밥값, 술값 따로 냈습니다. 한 번 가면 5만 원은 썼어요. 월 13만 원이에요. 아내는 성당 모임이 있었습니다. 월 2만 원 회비에 봉사활동비, 식사비, 합치면 월 7만 원 정도 나갔대요. 다 적어놓고 계산해 봤습니다. 보험 60만 원, 외식, 손주 용돈 50만 원, 구독료, 부가 서비스 7만 원, 경조사비 월 평균 12만 원, 모임비 20만 원, 합치면 149만 원이에요. 300만 원 중에 149만 원, 딱 절반이었습니다. 남는 151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공과금, 관리비, 식비, 교통비, 병원비, 이걸 다 151만 원으로요. 될 리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계산기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바보였어. 맞았어요. 들어오는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오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가는 건 안 봤습니다.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문제가 뭔지. 근데요. 아는 것과 해결하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문제가 뭔지는 알았습니다. 이제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보험부터 손대기로 했어요. 월 60만 원이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중복되는 건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막내 여동생한테 들어준 안보험이요. 원래 있는 거랑 중복이었잖아요. 그거 해지하면 월 5만 원이 줄어요. 아내가 은주한테 들어준 것도요. 역시 안보험이고 중복이었습니다. 그것도 해지하면 5만 원, 둘 합쳐서 월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근데요. 전화해보니까 쉽게 안 되더라고요.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해지하고 싶다고 했어요. 상담원이 말하더라고요. 지금 해지하시면 환급금이 거의 없으세요. 2년 더 유지하시면 해지 환급금이 올라갑니다.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환급금이 거의 없다고요. 1년 넘게 냈는데 60만 원 넘게 낸 건데 돌려받는 게 10만 원도 안 된대요. 아깝더라고요. 그냥 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담원 말대로 2년만 더 유지하면 환급금이 올라간다는데 근데 2년이면 또 120만 원을 더 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해지하자니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깝고 유지하자니 계속 나가는 돈이 부담되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아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전화해봤는데 똑같대. 은주한테 들어준 보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지하면 손해, 유지해도 손해, 어느 쪽이든 손해였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게 있었어요. 사람 문제요. 제가 막내 여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보험 얘기 꺼내려고요. 근데 막상 말이 안 나왔어요. 오빠, 보험 해지할게 이 말이요. 입에서 안 나왔습니다. 동생이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첫 해가 제일 힘들다고 들었어요. 실적 채우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오빠가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적에서 빠지는 거 아닌가? 불이익 받으면 어떡해? 결국 말 못했습니다. 별일 없지? 그러고 끊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주한테 연락해서 해지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친구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더라고요. 은주 체면도 있잖아. 그래서 보험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일단 보류요. 언젠간 정리해야 하는데 지금은 못하겠다. 그렇게 미뤘어요. 구독 서비스는 좀 끊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없으니까요. 핸드폰으로 해지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해지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앱을 이리저리 눌러봤는데 안 나와요. 결국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 연결하는 데만 20분 걸렸어요. 겨우 연결됐는데요. 상담원이 말하더라고요.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지금 해지하시면 혜택이 사라지는데요. 한 달만 더 써보시고 결정하시는 건 어떠세요? 귀찮았습니다. 그냥 끊고 싶은데 자꾸 붙잡더라고요. 아니요, 해지할게요. 3번은 말했어요. 그제야 해지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끊었어요. 쓰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 3개, 아내 쇼핑몰 멤버십, 통신사 부가 서비스. 다 끊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월 7만 원을 줄인 거예요. 1년이면 84만 원이에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요, 해놓고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60만 원짜리 보험은 못 끊었거든요.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미안해서 7만 원은 끊었는데 60만 원은 못 끊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친구한테, 가족한테 해지한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돈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걸려 있었어요.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알았어요. 한꺼번에 다 못 바꾼다는 거.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 보험은 나중에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끊겠으니까요. 대신 다른 걸 줄여보기로 했어요. 보험은 못 끊었지만 다른 건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요. 제일 먼저 바꾼 건 후배들 만나는 거였어요. 퇴직하고 나서 후배들 연락 오면 다 나갔거든요. 반가우니까요. 근데 매번 제가 냈잖아요. 그게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기로 했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밥 한번 먹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지. 근데 이번엔 각자 내자. 전화기 너머로 잠깐 조용했어요. 네? 아, 네. 후배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만나서도 좀 어색했어요. 계산할 때 제가 안 일어나니까요. 후배가 슬쩍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아끼고 있어. 미안하다. 그랬더니 후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부장님, 당연히 각자 내야죠. 맨날 부장님이 내셔서 저희가 민망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허탈했습니다. 후배들도 불편했던 거예요. 저만 몰랐어요. 혼자 체면 차린다고 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만남 횟수도 줄였습니다. 한 달에 3번 만나던 걸 한 번으로요. 그리고 만나면 각자 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2번째부터는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쓰던 게 10만 원도 안 나가게 됐어요. 손주 용돈도 바꿨습니다. 이건 아내랑 같이 정했어요. 손주가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쟁하듯이 줬거든요. 할아버지가 사줄게.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둘 다 지갑을 열었어요. 한 번 오면 10만 원, 15만 원씩 나갔습니다. 이번엔 기준을 정했어요. 손주 올 때 용돈은 5만 원까지만, 간식은 한 가지만. 아내랑 약속했습니다. 둘 다 주지 말고 한 명만 주기로요. 처음엔 좀 그랬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사줘 하는데 안 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옆에서 눈치를 주니까 참았습니다. 다음에 사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손주가 실망한 것 같았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무너지니까요. 모임도 줄였습니다. 저는 등산 모임을 끊었어요. 한 달에 13만 원 나가던 거, 처음엔 좀 서운했습니다.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등산이 좋아서 간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었어요. 아내는 성당 모임은 유지하기로 했어요. 대신 봉사활동 뒤에 밥 먹는 건 빠지기로 했대요. 그것만 해도 월 3만 원이 줄었습니다. 경조사도 기준을 정했어요. 이게 제일 애매했거든요. 안 갈 수도 없고 다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했습니다.
직접 일했던 사람만 가기로요. 그 사람 가족 경조사는 안 가기로 했어요. 후배 부모님 칠순, 동료 자녀 결혼식, 이런 건 축전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5만 원짜리로요. 직접 가면 20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줄이는 거예요. 미안했어요. 근데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바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예전보다 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월 30만 원 정도. 근데 그게 큰 거였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2년이면 720만 원이고요. TV 세대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보험 60만 원은 아직 그대로거든요. 그건 여전히 못 끊었어요. 근데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몰랐을 때랑은 다릅니다. 알면 줄일 수 있거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뭔가 쪼들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해. 저도 그랬어요. 손주한테 안 돼 하고 후배한테 각자 내자 하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쪼들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줄인 거 한번 정리해 봤어요. 후배의 만남이요. 월 40만 원 쓰던 거 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만남 횟수 줄이고 각자 내기로 했거든요. 월 30만 원 줄인 거예요. 손주 용돈이요. 월 15만 원 쓰던 거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아내랑 기준 정해서 한 명만 주기로 했어요. 월 10만 원 줄인 거예요. 등산 모임 끊었습니다. 월 13만 원 나가던 거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구독 서비스 정리했습니다. 쓰지도 않던 거 4-5개요. 월 7만 원 줄인 거예요. 경조사 기준 세웠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 본인 경조사만 가고 가족 경조사는 축전만 보내기로요. 월 7만 원 정도 줄인 거예요. 다 합치면 월 67만 원이에요. 6개월이면 400만 원입니다. 비상금 통장에 350만 원이 모였어요. 예전엔 이것조차 없었습니다. 모으는 게 아니라 까먹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쌓이고 있어요. 그게 달라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보험 60만 원은 아직 그대로거든요. 막내 여동생한테, 아내 친구한테 말 못했어요. 언젠간 해야 하는데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엔 통장을 안 봤거든요. 연금 들어오면 괜찮겠거니 했습니다. 300만 원이 찍히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나가는 건 신경 안 썼습니다. 지금은 매달 1일에 통장을 봐요. 아내랑 같이요. 거실 탁자에 앉아서 지난달에 뭘 썼는지 확인합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이걸 꼭 해야 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습관이 됐습니다. 보면 보여요. 어디서 샜는지, 뭘 줄일 수 있는지. 아내가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앱으로요. 뭐 사면 바로바로 적습니다. 저도 카드 쓰면 아내한테 말해요. 오늘 5만 원 썼어. 예전엔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각자 쓰고 서로 몰랐습니다. 지금은 공유해요. 그게 제일 큰 변화였습니다. 통장도 나눴어요. 예전엔 하나였거든요. 연금 들어오는 통장에서 다 썼습니다. 보험도 빠지고, 카드값도 빠지고, 생활비도 빠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섞여 있었어요. 지금은 3개로 나눴습니다. 연금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연금 들어오면 바로 나눠요. 생활비 통장에 150만 원 넣고, 보험료, 공과금 빠지는 건 원래 통장에 두고, 남는 건 비상금 통장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 쓸 수 있는지 눈에 보여요. 후회도 있습니다. 왜 진작 안 봤을까? 퇴직하고 바로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2년 동안 새 나간 돈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더 늦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5년, 10년 뒤에 알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하기 싫습니다. 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모자랐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들어오는 건 알았는데 나가는 건 몰랐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지금 우리 부부 넉넉하진 않습니다. TV는 아직 안 바꿨어요. 10년 넘은 거 그대로 봐요. 화면 좀 어두워도 나오니까요. 언젠간 바꾸겠죠?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불안하진 않습니다. 예전엔 불안했거든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요. 지금은 보여요. 그게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부부 이야기입니다. 월 30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돈으로 2년 동안 까먹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어오는 것만 봤어요. 나가는 건 안 봤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연금 들어오니까 괜찮겠거니 하시는 분. 통장 잔고 확인 안 한 지 오래된 분.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쓰고 계신 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어디로 새고 있는지. 저희도 TV 바꾸려다가 알았어요. 그때 안 봤으면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완벽하게 안 해도 됩니다.